박근혜 대통령에 발탁되어 박근혜 키즈로 불리웠던 이준석. 이후 이준석은 꾸준히 반박근혜 행보를 열심히 걸었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쟁에서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웬만하면 논평을 삼가려 했지만 그간 이준석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길래 이준석 돌풍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이제는 정치가 애들 장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로움이 좋아도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파 정당에 걸맞는 이력을 지닌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성정치인이 식상해서 그 자리를 나이만 젊은 인물을 당대표시키면 그 당이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겁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정체성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이준석은 좌파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지요. 지금 당장 좌파당으로 거처를 옮겨도 이상할 게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우파정당으로 간판 내려야 하는 거죠. 진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한동안 보이지 않은 계파 간 자중질환이 일어날 건 불보듯 너무 뻔합니다.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이준석도 이런 계파 싸움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겁니다. 톡톡 튀는 감각의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귀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문재인이 과거 세월호 방명록에서 논란이 일었던 표현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인스타그램에 우럭 요리와 랍스터 요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럭 요리 사진에는 잘 가라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랍스터 요리 사진에는 가져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선 정용진 부회장이 이 문구를 문재인의 세월호 방명록에서 따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후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을 놓고 아이들이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뭐가 고맙다는 거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때문에 득개문들이 정용진 부회장의 글에 트집을 잡으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스스로 양심이 꽤나 찔리나 본데요. 이런 거 보면 득개문들은 결코 정상은 아닌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데 문재인은 뭘 보고 세월호 죽은 아이들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거지? 애들 죽은 게 고맙다 이건가? 라며 아무 장례식장에 가서 주물럭에 어떤 이유에서든 고맙다 적어보세요. 유족이 바로 멱살 잡고 뚝배기 깨뜨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죽은 이들에게 고맙다고 적는 건 어떤 문맥에서도 납득이 될 수 없고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용진 부회장 글이 문재인 은근히 까는 것 같다라며 득개문들 저거 비판하면 내로남불, 자승자박이지. 문재인이 저런 말 할 때는 괜찮다고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연병 떨더니 다른 사람이 하니까 비판한다? 말이 되냐라고 득개문 이중성을 맹폭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내용 큰 차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수차례 바꿨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가 잠시 후 다시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이 백신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도대체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정의용 이 작자의 말장난에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놀아나야만 할까요? 백신 스와프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논의가 안 됐어요, 전혀?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 한국에 백신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봅니다. 예. 있다고 저는 아니, 봅니다라는 뭐 답변이 한미 정상- 외교부 장관에서 나와요? 아니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니, 자꾸 대통령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나 백신 요청을 백신에 했다는 관해서는 것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제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묻잖아요. 5시간 반을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백신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아니 말씀입니다. 그게 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제가 제일 먼저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 들을수록 기가 막히죠? 이제는 하다하다 백신 스와프 요청조차도 국가 간 정상회담 내용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조건 비공개라고 빡빡 우기는 이 좌파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위안부 협상 관련 외교 문서는 30년 비공개 원칙을 개무시하고 덜렁 공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29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중국몽에 빠져서 강원도민까지 속이면서 친중행각, 친북행각을 보란듯이 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정체성을 상실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깨끗한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강원도를 중국의 자본, 중국 차이나타운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무려 67만 명의 국민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국민청원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반성과 사과는 없이 오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 알몸 김치, 중국의 한복, 김치 주장을 보면서도 차이나타운을 강원도에 건설하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당장 물러나는 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만큼이나 심각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가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의 우호적 견해를 보여 공청회마저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28일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대상자들 중 특정국 중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은 기본 데이터 기반도 아닌 근거 없이 그저 낙관하고 자빠진 발언인데요. 공청회를 의도적으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비판에는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중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의 해명 브리핑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안의 수혜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나 추후 집중 현상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해명은 중앙부처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전 법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홍세욱 대표도 개정안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나? 변호사 단체에만 연락했어도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는 결국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홍영대 국민주권행동 대표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는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집중 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홍영대 대표는 중국 바라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홍영대 대표는 또 많은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국적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민주권행동도 법무부에 성명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조차 없다. 법무부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36세 시민 이모 씨는 도대체 법무부는 어느 나라 법무부냐?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친중 정책을 펴다 이제는 결국 국적까지 퍼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중국인 모시려고 안달 나서 레드카펫까지 깔아놓는 모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시민 62세 임모 씨도 국민들 의견이 이런데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골라 보고 듣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31만 7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법무부 유튜브에 업로드된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영상은 좋아요가 209개인 반면 싫어요는 1만 1000여 개에 이릅니다. 이성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오랫동안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